사랑하는 가족들과 새로운 보금자리를 갖는다는 건 어느 가정에게나 아주 특별한 일일 겁니다. 로이스는 아내 레이첼과 딸 엘리, 아들 게이지, 그리고 고양이 처칠과 함께 러들로에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제 직장도 바뀌었으니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더욱 많아졌다는 기쁨에 가득 차 있는 듯 하네요. 다음날 레이첼은 엘리와 함께 박스 정리를 하던 도중 집 근처에서 기묘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가면을 쓰고 죽은 동물의 시체를 수레에 실은 채 어딘가로 행렬을 하듯이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호기심이 생긴 엘리는 엄마가 전화를 받느라 정신없는 도중에 아이들이 지나갔던 길을 따라 걷게 됩니다. 그곳에서 숲에 마련된 동물들의 공동묘지를 발견하죠. 어딘가 음산한 기운이 가득한 그곳에서 친절한 이웃 노인 저드와 만나서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반려동물이 죽게 되면 묻어주는 곳이 맞나 보네요. 그런데 이후로 계속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루이스가 일하는 대학병원에 한 환자가 이송되지만 안타깝게도 응급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죽은 학생이 자신에게 경고를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환상을 보게 됐죠. 그런데 얼마 뒤에 집 근처에서 고양이 처칠이 죽은 걸 발견합니다. 자신의 딸 엘리를 위해서 처칠이 죽은 걸 숨기게 되고 루이스는 몰래 반려동물 공동묘지에 처칠을 묻으려고 했지만 그를 도와주러 온 저드는 어떤 기묘한 힘에 이끌려서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곳에 고양이 처치를 묻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루이스가 여지껏 상상조차 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호러라는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치고 미국의 소설가 스티븐 킹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합니다. 출간하면 베스트셀러에 지필한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은 건 거의 없을 정도이니까요. 당연히 그의 소설 중에서 가장 무섭다고 평가받는 소설 애완동물 공동묘지 역시 영화로 만들어진 건 꽤 예전이지만 특이하게도 몇 년 전 리메이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영화였네요. 영화의 대사를 빌려서 한 줄로 축약해보자면 가끔은 리메이크를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라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기본 줄거리는 원작에 굉장히 충실하게 흘러갑니다. 초반부터 계속 끊임없이 복선을 흘리기 때문에 공포영화로서 가져야 할 분위기 조성은 꽤 훌륭했어요. 일단 중반부까지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습니다. 초반부터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죽은 고양이가 살아서 돌아왔지만 이전과 다른 걸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상의 어떤 공포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영화의 공포는 점프스퀘어에 의존하고 있어요. 단순히 놀래키기만 반복하고 있으니까 영화를 보면서도 무섭다는 생각이 들래야 들 수가 없어요. 이 영화에서 정말 무섭게 다뤘어야 할 부분은 바로 사랑했던 가족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 라는 걸 중점적으로 연출했어야 합니다. 얼핏 보면 좀비와 비슷하긴 하지만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설정만이 그럴 뿐이지 이 영화 속에서 행동하는 걸 보면 완전히 달라요. 훨씬 지능적이고 교활하기 때문에 잘만 다뤘으면 좀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족애를 중시하는 미국의 정서로는 꽤나 끔찍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보편적인 정서를 다루기 때문에 굳이 미국이 아니어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차치한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엘리가 사고로 사망한 이후에 발생해요. 그리고 영화는 너무나도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흘러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심리 묘사가 영화에서 완전히 생략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분명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고양이가 난폭하게 변한 걸 알면서 자신의 딸을 되살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뻔히 알 텐데 말입니다. 물론 자식의 죽음 앞에서 멀쩡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딸의 생일이 기일이 되어버린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부모 입장에선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못 버틸 상황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루이스의 심경에 대한 묘사를 조금이라도 영화에서 보여줬다면 관객들은 한편으로는 그래 오죽하면 그랬을까 라는 식으로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장편 소설을 영상으로 만드는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심리묘사라는 건 다른 영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주인공이 이미 한 차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고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차라리 초반에 저드가 겪었던 것처럼 그곳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루이스를 유혹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했을 텐데 말입니다. 결국 루이스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무능력한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내인 레이첼의 트라우마가 나오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왜 나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레이첼의 악몽이라는 부분이 이 영화의 메인 줄거리와 그 어떠한 연관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솔직히 영화를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긴장감 조성 중에 생기는 공백을 점프스퀘어로 채우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게다가 이 부분이 영화의 초반부터 언급이 되기 때문에 후반부를 위한 복선이거나 혹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의외의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메인 스토리에서 벗어나서 계속 겉돌기만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걸 왜 자꾸 언급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예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설정 때문에 부활한 엘리 앞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걸까? 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죽은 사람이 눈앞에 살아있으면 무섭다고 느끼는 건 정말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레이첼의 트라우마는 왜 넣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메인 스토리는 원작에 충실하지만 반대로 보면 너무 전개가 뻔하고 굳이 없어도 될 사족을 덧붙인 느낌이었네요. 그나마 후반부 엘리의 활약은 그럭저럭 볼만합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건 고양이 처칠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해서 엘리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네요. 차라리 엘리의 비중을 좀 더 늘려서 반쯤 정신이 나간 루이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엘리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는 레이첼, 그리고 그런 레이첼이 어떻게든 지켜야 할 막내 게이지, 이런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는 쪽이 훨씬 긴장감 있고 재미있는 전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에선 루이스가 자신이 처치를 묻었던 장소가 어떤 곳인지 인터넷의 힘을 빌려 찾아보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만 당연히도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요소일수록 오히려 정보를 최대한 차단해야 그 실체를 알 수 없다는 미지에 대한 공포가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영화 속 공포의 근원지는 그저 장소에 불과하고 주체가 될 요소는 그 활용도가 너무 크게 떨어지면서 결국 이래저래 부족한 영화가 됐어요. 공포 영화에선 무엇이든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가족이라면 그 파괴력은 더욱 커질 수 있겠죠. 리메이크로 대박을 터뜨린 또 다른 영화 그것 시리즈의 감독 안드레스 무시에티가 연출하고 싶었다고 하던데 그랬다면 과연 어떤 영화가 나왔을지 너무 궁금하다는 걸 전하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